이재명 대표 28일 검찰에 출두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돈 잘 버는 유능한 변호사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법리를 잘 아는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왜 이렇게 피하려 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단돈 1원의 사적 이득을 취한 일이 없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를 피할 이유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라고 한 약속을 이 대표는 지키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공개 소환하자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검찰 소환을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야당 탄압,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검찰 수사에 저항했던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저는 20년 의정활동 기간에 처음 보는 기괴한 풍경입니다. 민주당은 며칠 전 당 유튜브 채널과 공식 SNS 계정에 이재명 대표 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16명의 검사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개딸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좌표를 찍어 주었습니다. 사실상 전 당원들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기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이재명 개인 범죄입니다. 민주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당대표가 기소되어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당원까지 고쳤습니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하나같이 정치인 이재명의 개인 비리들입니다. 이런 비리들은 모두 지난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폭로된 것들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사건이 아닙니다. 검찰이 캐낸 사건도 아닙니다. 왜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의 야당 탄압 프레임에 제1야당이 들러리 서야 합니까? 왜 민주당이 이재명과 함께 자폭하려 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청 투어라는 이름으로 전남 광주 지역을 방문하면서 28일 검찰 출두를 피할 것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28일에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검찰에 들러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기 바랍니다. 이 대표도 변호사들과 함께 검찰 소환에 따른 대책을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대표가 선택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금요일 전국위원회에서 91.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저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처럼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 개정은 정당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운 우리 당의 결단입니다. 비대위는 본격적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선거관리위원장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날짜는 3월 8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결선 투표를 실시하더라도 최종 결과 발표는 비대위 임기 만료일인 3월 12일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후보 간 합동토론회, TV토론회 등 전당대회 전체 일정에 3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처 보고에 따르면 오는 2월 초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후 예비 경선을 거쳐 컷오프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는 2월 중순부터 본경선을 진행하는 전체 경선 일정을 구상 중입니다. 구체적인 경선 계획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게 됩니다. 어제 제가 SNS를 통해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유흥수 당 상임고문님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유흥수 상임고문님은 평생을 행정, 입법, 외교 등
다양한 공직을 두루두루 통섭하며 국가에 헌신해 오신 우리 당의 원로이십니다. 오늘 비대위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되면 유흥수 상임고문님의 의견을 여쭈어 곧 선관위 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우리 당의 정당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변화하는 정당만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단결과 전진의 출발점에 서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참 딱하고 안 됐습니다. 국민들 눈에는 훤히 보이는데 자기들만 보지 못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모르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개인의 문제이고 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기 당으로부터 다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디에 야당 탄압이 있으며 이재명 탄압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 경기도지사 때 대법원에서 무죄 받는 과정,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 대선 떨어지고 난 뒤에 지역구를 옮겨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전부 너무나 이상합니다. 국민들은 다 보고 있는데 민주당만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꾀를 내어도 죽을 꾀만 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 비대위원장님 언급도 있었습니다만은 검사들 좌표 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표 찍어도 좋은데 거기에 무슨 검찰이 위축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좌표 찍기도 실패해서 사진조차도 엉뚱한 사진 역화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독장수 구구는 독 깨는 구구만 낸다는 것이 있는데 지금도 좀 정신을 차려서 보면 저렇게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망하고 민주당이 망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민주당은 국회 일당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가 망가지고 대한민국이 망가집니다. 일찍 수술하면 수술만 하면 될 것을 미루고 미루다 보면 팔다리를 절단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민주당 끝까지 저렇게 미기적거리고 가다가 정말 팔다리 자르는 데까지 가시겠습니까? 빨리 수술해서 정리하십시오. 이재명 대표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검찰이 부르면 출석해야 하고 본인이 억울하면 밝혀야 되지 자기 당에서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서 출석조차 하지 않으면 그 국민들 벌써 다 알아차리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내일 모레 본회의가 있습니다만은 일몰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이 근로기준법상 52시간에 8시간 유연 근로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30인 미만 업체 중에서 91%가 이 유연 노동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몰시에는 76%가 아무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법이 그대로 일몰이 된다면 일감을 받더라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업체가 66%, 또 연장수당 감소로 52시간만 일하고 8시간 일 못해서 줄어드는 임금 때문에 그 직장에 있지 못하겠다고 하는 비율이 64%나 나온다고 합니다. 가히 이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대란이라고 할 만한데 민주당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또 다른 법과 연계를 주장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서 내년 연초부터 이 30인 미만 업체 대란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입니다. 정말 제1당으로서 나라를 생각하고 또 서민들을 생각하고 우리 경제를 생각한다면 내일 모레 반드시 이 근로기준법 일몰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난 금요일 여야가 협의 끝에 23년도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23년도는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가 더욱 혹독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민생의 위기 극복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 더욱 알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남은 일주일 동안 내년도 예산 집행을 위해 더욱 꼼꼼히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회 역시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올해 일몰되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8일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3일간 여야는 오직 민생만을 보고 법안 협의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 연장 근로제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법안들입니다. 21년도 기준 30인 미만 기업의 취업자가 1,80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8%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파를 떠난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가 미래 재정을 담보 삼아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상임위에서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 회부를 결정하여 날치기 처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올해 마지막까지 국회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민생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법안들인 만큼 정략이 아니라 책임으로 논의에 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도 거부하며 돌고 있는 것이 민생 투어 아닙니까? 다수당으로 국회 법안 통과에 절대적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법안으로 민생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를 피하기 위한 말로만의 민생은 국민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법 행보를 보면 대선 후보였고 제1야당 대표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28일에 광주에 일정이 있으니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두산건설 등 기업의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는 의혹입니다. 전형적인 권력비리 범죄에 대해 무법적 공개 도피로 대응하겠다는 발상에 놀랍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 검사 17명의 실명과 얼굴로 자료를 만들어 배포를 했습니다. 수사방에는 물론 나를 조사하는 검사는 내 지지자를 시켜 스토킹하고 위협도 하라는 방탄 돌격 명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검사는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위임받아 부정부패를 수사하라고 국민들이 권한을 준 것입니다.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제1야당이 부정비리 수사를 하는 검사를 직접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공당이 무법지대가 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먼지 안 톨 일원 한 장도 받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받았다면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면 떳떳하게 수사받고 다시 그 문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죄가 없다면 제1야당 대표로 당당하게 수사받으면 되지 광주로 도망갈 일이 아닙니다. 광주는 불의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부정비리 의혹을 받는 사람이 광주를 은닉처 삼아 도피하는 것은 광주와 광주 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큰 기둥 중 하나인 민주당이 부정비리 혐의자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당화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의인 코스프레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이태원 할로윈 사고 재난의료지원팀 디메스로 현장 지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재난의료지원 팀원으로서 현장에 나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팀원 명단에 신의원의 이름이 없을 뿐더러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은 자체적으로 현장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의원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온 가운데 병원 구조팀이나 응급실 근무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합니다. 이쯤 되면 그간 각종 궤변으로 신현영 의원을 비호해온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왜 신의원의 이 같은 거짓말, 갑진 논란에도 한마디 말이 없습니까? 김의겸 대변인의 청담동 술집 거짓말에도, 장경태 최고위원의 캄보디아 조명 거짓말에도 침묵했던 이재명 대표가 이번 신의원의 거짓말과 갑질에도 침묵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심과 역행하는 흠결에 민주당이 눈 감고 모른 채 한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귀결되는 듯 보입니다. 이 대표 본인 사법 리스크 방탄이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이다 보니 이를 앞장서 막아주는 인사들의 흠결에 눈길이 갈 리 있겠습니까? 하다하다 이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민주당 차원에서 공개하고 저격에 나섰는데 본인 수사하는 검사한테 좌표 찍고 욕설을 쏟아내 겁박이라도 하고 싶은 요량입니까? 이재명 대표 한때 의원 욕하는 플랫폼을 만들자고 주장했던 인사기에 크게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한 몸처럼 끌려가는 더불어민주당일 텐데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주당이 왜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은 이 대표 수사에 나선 검사들의 명단 공개로 시작하고 있지만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그 다음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 공개와 좌표 찍기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